일본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 유니클로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영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일본 유니클로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간 이유와 기간에 대해 짧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왜 갔냐면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유니클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유니클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때 당시에 점장님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회사라면은 좀 오래 다녀보고 싶다, 더 알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유니클로가 일본 회사다 보니까 일본 유니클로에서 일을 하면 뭔가 그게 더 공부가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유니클로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제가 2018년도 9월 4일에 와서 2019년도 9월 4일까지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했고 지역은 후쿠오카였습니다. 지금도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데 그때도 워킹홀리데이를 후쿠오카로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본 유니클로 급여 및 근무 시간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유니클로는 좀 다른 게 한국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점포를 가도 전부 다 급여가 똑같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시급이 다르고 같은 이렇게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점포마다 전부 다 시급이 다릅니다. 제가 근무했던 점포가 이제 후쿠오카 캐널시티 점포였는데 거기 캐널시티 점포가 1000엔이었고 그 하카타에 가면은 지하에 좀 조그만하게 또 유니클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900엔이었어요. 그리고 월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거는 8월 말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8월 달 월급이 얼마 받았는지는 적어놓진 않았네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11월 달부터 근무를 해서 8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11월 달 첫 달에는 세금을 안 냈습니다.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게 이제 세금이고 그 괄호 앞에 있는 게 이제 월급이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써 있는 게 제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인데 보시면 12월 달하고 1월 달은 아무래도 겨울 시즌이고 이제 유니클로에서 이제 감사제라는 걸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연장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거의 100엔에 1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환율로 생각을 하면은 거의 아르바이트로만 해서 유니클로에서 뭐 12월 달에는 110만 원, 1월 달에는 90만 원, 뭐 2월 달부터는 거의 평균적으로 70만 원 정도씩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이 80만 원으로는 한 달 동안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카키모치라고 해서 투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두 번째로 일했던 데가 하카타에 있는 키테라는 건물 1층에 있는 타리스 커피라는 데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투잡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거의 카페에서 한 달에 한 6, 70만 원씩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는 한 140만 원, 150만 원씩 벌어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유니클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는 우선 세 점포에서 면접을 받고 지유도 한 점포 면접을 받거든요. 일단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그 하카타 키테 8층에 있는 유니클로에서 면접을 받고 두 번째는 텐진 미나미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없어지고 이제 유니클로 텐진점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아무튼 저는 텐진 미나미점에서도 면접을 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캐널시티 하카타점에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유 같은 경우에는 하카타역에 요도바시 카메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점포에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니클로 텐진 미나미점하고 유니클로 캐널시티 하카타점을 합격을 했고 나머지 키테점 유니클로랑 지유는 떨어졌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일본에 왔었을 때 일본어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간단하게 뭐 곤니찌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이 세 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한 방법은 네이버에 일본 유니클로 면접 뭐 이렇게 쓰면은 블로그를 작성하신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선배님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럼 그거를 전부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 그것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체로 그 면접 때 질문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팝하고 돌려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외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왜 유니클로를 지원하는가, 언제까지 근무가 가능한가, 그리고 뭐 골든위크라고 일본에서 이제 길게 쉬는 연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 연휴 때 근무가 가능한가, 뭐 출근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 뭐 여기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이 멀면은 교통비를 지급해 주거든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유니클로까지 2km 이상이면은 교통비를 지급해 줍니다. 그 이하면은 교통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이쪽에 보시면 저는 한국 유니클로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유니클로에서 어떤 일을 했고 한국 유니클로와 일본 유니클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뭐 한국 유니클로에서 일할 때 어땠는가, 이런 걸 왠지 질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팝하고 돌려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한 거 말고도 솔직히 제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잘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하이 하이 막 이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일본어를 못한다는 거를 이제 그 점장님들은 아셨을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가 없거든요.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니까 아, 얘가 일본어를 못하는구나는 아셨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한국에서 유니클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 유니클로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유니클로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강점이 돼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무조건 되게 활기차야 합니다. 본인이 활기차지 않다고 하더라도 면접 볼 때만큼은 꼭 활기차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무 시간에 대해 얘기할 때 그냥 모든 시간이 다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든 시간이 다 되고 내일부터도 당장 출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필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날에 다 출근할 수 있다라고 해도 나중에 되면은 뭐 내가 시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유니클로 면접을 볼 때는 모든 시간, 모든 날짜가 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내 생활에 뭐 규칙이 생긴다. 그럼 그 이후에 시프트를 내가 직접 근무하고 싶은 날짜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일본 유니클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유니클로는 이제 옷을 파는 가게이기 때문에 뭐 옷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거의 100% 이제 백룸을 가가지고 이제 까대기라는 걸 합니다. 이제 상품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박스째로 도착을 하거든요. 그 박스를 뜯어가지고 옷이 비닐에 쌓여 있으니까 그 비닐을 벗긴 다음에 뭐 행깅을 한다든지 매장에 가서 보충을 할 수 있게끔 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쁘게 넣어 놓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처음에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어를 못하면은 그 작업을 엄청 길게 동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니클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해도 저는 첫 출근 날에 바로 매장에 나가서 면세 레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본 유니클로 가서 백룸에서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장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백룸에서도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무조건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잘하거나 한국에서 유니클로 경험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백룸에서의 하는 작업을 먼저 배운 후에는 매장에 나가서 저처럼 면세레지를 배우던지 아니면은 피팅룸을 배워서 피팅룸에서 고객님을 접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품 정리하고 접객하고 이런 걸 하든지 합니다. 뭐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어려운 작업들은 안 하거든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상품 정리, 접객, 청소, 레지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일본 유니클로의 장단점. 일단 일본 유니클로의 장점은 어려운 일본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일본어를 접할 때 애니메이션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말하고 실제 일본 생활을 하면서 쓰는 말은 정말 전혀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배워버리면은 이게 반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써버리게 됩니다. 일본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격식 있는 일본어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 때 아마 뭐 초토 마테 쿠다사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단어 말고도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마세 이런 표현이 또 있거든요. 근데 유니클로에서는 고객님한테 뭐 초토 마테 쿠다사이 이런 거를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객님한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 때는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마세 이런 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어려운 일본어라면 어려운 일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되게 격식 있는 일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를 못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 두 번째는 직원 할인이 됩니다. 유니클로 옷을 구매할 때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유니클로에는 직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 캐널시티에는 12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친구가 되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술도 마시러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니클로 다니시면은 뭔가 막 외롭다, 막 친구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유니클로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에도 좋고 근무하기에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일본 유니클로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그 날에 퇴근을 한 다음에 정말 코에서 막 검정 색깔 덩어리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먼지 때문에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유니클로에서는 평범한 이자카야에서 쓰는 일본어를 쓰지 않고 격식 있는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처음에 익숙해지기까지가 되게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되게 대기업의 회사다 보니까 룰에 대해서 되게 깐깐합니다. 여섯 번째로 일본어입니다. 저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일본어를 정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고 일본을 그렇게 딱히 좋아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유니클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유니클로라는 회사가 되게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유니클로 점장을 목표로 일본 유니클로로 이제 유학을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의욕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일본어를 정말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유니클로를 다니면서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캐널시티라는 특성 자체가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 직원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한국인 직원이 3명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저 혼자만 이제 매장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과의 통역 같은 거를 거의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아예 처음에 못하니까 그때 운 좋게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일본어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일본어 실력이 느는 게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거는 퇴근을 한 다음에 이 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퇴근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왔었을 때 20대가 정말 많았어요. 제 또래인 친구들이나 저보다 뭐 한두 살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친구들하고 퇴근을 한 다음에 술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그 술자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도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파파고로 해가지고 검색해보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금 일본어는 그때 5년 전에 배웠던 일본어예요. 그 이후에 조금씩은 늘었겠지만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후쿠오카에서 혼자 이렇게 술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카페 가고 뭐 쇼핑하고 이런 게 다 혼자서 가능한 일본어 실력을 그때 당시에 일본 유니클로를 다니면서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퇴근을 한 후에도 그 직원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게 가장 최고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거를 정말 상당히 싫어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일본어 교재라든지 일본어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돈을 모아가겠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으로 투잡을 해가지고 뭐 140만원, 150만원 이렇게 받으면은 뭐 월세 내고 생활비 빼고 뭐 남는 돈으로는 정말 유흥비로 다 썼어요. 제가 뭐 친구들한테 사준 것도 엄청 많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술을 사주고 그 친구들은 저한테 일본어를 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막 길게 이런 생활을 한 건 아니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한 3개월 전부터 이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3개월 딱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진짜 일본어 느는 게 뭐 이렇게 정말 미비하게 늘었거든요. 직원들이랑 얘기하면은 그냥 한 30% 알아듣고 막 70%는 약간 눈치로 막 알아듣는 척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3개월
동안에는 정말 일본어 실력이 이렇게 막 수직 상승했습니다. 예, 그때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는 정말 일본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뭐 90%, 95%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 하시는 상태에서 일본의 뭐 워킹홀리데이나 학생으로 오셨으면은 일본어가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은 또래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놀면서 그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